안녕하세요. 밀러입니다. 정말 인생의 바닥을 찍고 나서 녹화하는 저의 첫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니까 지난 3년간의 자산시장 불장에 제가 뭘 한 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라도 다시 새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용기 내서 영상을 찍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초에 순자산 21억을 달성하고도 2년 만에 1억 7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92%를 찍었습니다. 다들 추측하셨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손실은 알트코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리스크 있는 투자 중에 코인이 상방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저의 결과는 최악이었고 반면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엄청 대박이 났겠죠. 누군가는 이게 주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고 솔직히 너무 창피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실이 이 정도로 크지 않았다면 애초에 유튜브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이너스 19억을 전부 세세히 인정하고 싶지만 사실 빗썸이나 코인 지갑에서 잃었던 금액들은 누적 손실 내역으로 한 번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릴 방법이 없고, 저의 가장 큰 손실은 2024년 중순이나 2025년 상반기에 많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들은 손익 기록이 6개월이나 1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현재 업비트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제가 가끔씩 캡처했던 것들 기반으로라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나중에 거래 내역 같은 걸로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젠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던 2020년에 코로나19로 기회가 왔었죠. 월급으로 모은 전재산이 당시 5천만 원이었고 2020년 3월에 가장 최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발표에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었죠. 보시다시피 3월 19일에서 23일이 저점인데 23일부터 매수를 했었습니다.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동안 주식 위주로 벌고, 그리고 일부 코인 단타까지 1억 3천 정도로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2021년 초에 역사적인 코인 불장이 왔을 때 1년 만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순자산이 7억을 넘기게 돼요. 그 당시에는 홀딩보다는 단타를 주로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최고점에도 탈출을 잘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좀 후회는 많이 됐어요. 나는 왜 단타만 쳤을까? 주식과 코인 모두 정말 최저점에 들어갔는데 남들이 몇십억 벌 때 왜 난 이거밖에 못 벌었을까 고민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홀딩을 거의 잘 안 했어요. 특히 코인은 제가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놓고 하루 자는 것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2022년은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장이었지만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코인 단타는 꾸준히 했었고 야금야금 계속 돈이 까져서 업비트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PCPI가 꺾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산시장이 다시 상승장을 가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코인에 크게 진입하게 돼요. 사실 주식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상방은 역시 코인이 좋겠다 싶었어서 그나마 소액으로 가지고 있던 엔비디아, 팔란티어 주식까지 팔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순자산 10억을 돌파해 봤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죠, 사실은. 23년 초 기준으로, 그리고 30대 초중반의 나이 기준으로는 사실 현금성 자산으로는 순자산 10억이 엄청난 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2023년은 변동성만 심했지 확실한 우상향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연말까지 다시 조금 돈을 잃었다가 10월에 비트코인 ETF 호재로 시장이 다시 상승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찐 상승장에 힘입어서 순자산이 21억을 찍게 돼요. 저는 여기서 계속 더 간다는 생각에 뭐 자산을 뭐 이제 익절하거나 뭐 한 번에 캡처를 해놓은 게 없어서 그나마 사진첩에 스크린샷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솔라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무엇보다 세이, 인젝티브, 스택스, 체인링크 당시에 불을 뿜었던 알트코인들로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때 마음가짐은 결혼 정년기가 오기 전에 이번 코인 사이클이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기회다라는 마인드였어요. 결혼하고 자식이 있으면 알트코인 같이 위험성 있는 것을 못할 테니까 할 거면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코인 불장에 짧은 단타만 쳐서 인생 역전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 알트홀딩으로 강남의 건물주가 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번 긴 상승장에 알트코인들을 사놓고 버티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놓고 그렇게 끝까지 길게 가져가자는 마인드를 가졌죠. 하지만 그게 고점이었었다는 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한 번에 욕심을 부렸던 거죠. 제 목표는 적어도 이번 사이클에 30억 이상 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불장 끝까지 홀딩하려고 잡은 것들의 상당수가 비트 이더가 아니라 주로 다른 알트코인이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팔고 다른 알트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변했었습니다. 아마 비트이더 솔라나 위주로 계속 가지고 갔으면은 지금쯤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빠르게 탈출하지 못했던 이유가 더 있었는데 2024년 내내 비트코인이 과거 사이클처럼 극단적으로 빠지는 구간이 없었어요. 특히 여름쯤에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어그로를 끌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박스권으로 버티기만 하면은 알트도 어느 정도는 버틸 줄 알았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자신감에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팔고 새로 나오는 알트들을 많이 샀어요. 여기서 진짜 특히 많이 손실을 봤어요. 당시에 유튜브 같은 데서 떠들던 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이드로, 니비루 아니면 뭐 아이온의 디멘션 그런 코인들의 억 단위로 막 들어갔거든요. 이게 완전히 녹았어요. 지금 뭐 말씀드린 것들 중에 상당수는 뭐 절반 아니면은 마이너스 75% 이상 이렇게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진짜 너무 안심한데 그 당시에는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신감에 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4년 9월에 제 시드가 바닥을 찍게 되는데 그때가 한 5억 내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문제가 많았죠. 근데 기적적으로 트럼프 대선 때문에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그게 11억에서 12억 정도까지 금방 올라옵니다. 사실 이때도 탈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이미 11억을 찍었던 경험이 있고 과거 경험에서 학습된 알트장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코인러들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알트로 유동성이 분산되면서 불장이 온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내려온다. 이런 얘기 참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코인 서적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 사이클에서 큰 돈을 잃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2021년 패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뭐 아니면 도로 한번 버텨보자 했고 보기 좋게 관세 전쟁으로 두들겨 맞아서 다시 4억 원대로 왔죠. 얘기할수록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다시 버텨가지고 작년 7월에서 9월 정도에는 7에서 8억 정도까지 회복을 합니다. 근데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원래는 마진을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4년 말 트럼프 불장 때 선물을 소액으로 해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거 보고 25년 하반기에는 안 그래도 이제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선물 비중을 좀 실었어요. 대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저배율로만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달쯤에 너무 안 좋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 당시에 솔라나나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들의 ETF가 출시를 앞둔 시기였어요. 23년, 24년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호재로 굉장히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 이더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알트 불장이 약했던 이유가 기관 주도의 장세여서 그랬구나. 그래서 알트코인 ETF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은 기관 자금이 이제 거기로 유동성이 가겠구나. 함부로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ETF 출시가 예상되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크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선물도 꽤 잡게 됩니다. 저는 메이저 알트 두세 배 저배율이면 그래도 청산은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손실을 보더라도 하루아침에 청산은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월 10일에 코인 역사상 가장 큰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청산을 많이 당해서 3.5억으로 다시 자산이 추락하게 됩니다.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의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도 마이너스 80% 이상을 일시적으로 찍었던 거거든요. 보통의 하락이라면 청산되지 않았을 2배까지도 전부 청산이 된 거예요. 진짜 여기서라도 그만뒀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진짜 저도 눈이 돌아서 괴물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복구 심리가 강해서 계속 단타를 치게 되고 그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3.5억이 1.7억으로 반토막이 됩니다. 여기서. 요즘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진 않고 코인 자체를 이제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사실 10월 달에 청산을 당하고도 3.5억까지 국장에 바로 다시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던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 투자 시야는 좁았고 원래 열심히 하던 거에서 다시 승부를 보고 싶었던 거죠. 너무 후회도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자신감도 별로 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 어떤 것이든 재능보다는 노력파였어요. 공부도 그랬고 남들보다 그냥 더 열심히 해서 누군가 부러워할 수 있는 대학에도 갔었죠. 투자도 그냥 진짜 생 노력으로 갈아 넣었어요. 저는 여기에 쏟아 넣은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8년간 매일매일 시장 파악하고 FOMC 한다고 하면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볼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망하긴 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안 했네. 투기꾼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건 괜찮거든요. 제가 꼭 근데 다시 일어나고 싶은 이유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쟤는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네. 그냥 놀고 먹고만 했나? 이런 평가를 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남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다섯 배, 여섯 배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코인을 하는 8년 이상의 세월 동안, 물론 주식도 했지만 코인을 많이 했으니까 거의 일상이 무너졌었거든요. 혹시 코인이 주말에 어떻게 움직일까, 저녁에 어떻게 움직일까 싶어서 약속도 잘 안 잡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죠, 투자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동안 노력은 진짜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 잘못된 판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 알트코인 몰빵이 아니라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부업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이제는 알트코인 투자만이 방법이라고는 생각 안 하려고요. 이제는 솔직히 나이도 있고 주식이 우월하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입증돼도 된 것 같고 시드가 녹았던 경험도 있어서 예전처럼 RT에만 몰빵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원자재 등 다른 곳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부업이나 사이트를 만들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정말 다시 치열하게 살아보려고요. 반드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날지는 꼭 지켜봐 주세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제가 한심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보시면 아마 정말 따가운 댓글들 달아주실 텐데 그런 부분을 다 각오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영상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